자, 그러면 몇 가지 거래 사례를 가지고, 자, 거래 이중성이 무엇이고, 과연 복식부기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한번 쫙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 1. 자, 신나라 씨는 5만 원을 투자하여, 자, 애니메이션 창작 회사인 드래곤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앞으로 드래곤 주식회사, 그죠? 주식회사 드래곤 입장에서, 이게 기업이니까, 이 드래곤 입장에서 회계 처리도 하고 재무제표를 만드는 걸 보시면 돼요. 그럼 신나라 씨 입장에서는 5만 원의 현금이 나간 거예요. 없어진 겁니다. 하지만 드래곤이라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5만 원이란 자산이 증가한 것이죠. 자, 그럼 그만큼 자산이 증가한 거래가 된 것이고요. 자, 대신에 신나라 씨는 그 드래곤 회사의 주주가 된 것이니까 그럼 그 5만 원이란 자산만큼 주주에 대한 청구권이 생긴 거니까 자본이 5만 원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거래 1은 드래곤이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자산이 5만 원 증가하고요. 자본이 5만 원이 증가한 것이고, 어쨌든 이거는 그 재무 상태의 변동을 가져오는 거래 그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자산의 5만 원 증가, 자본의 5만 원 증가라고 하자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자산이라 하더라도 이게 과연 현금인지 또는 토지인지 건물인지 뭐 소모품인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자산 중에서도 어떠한 자산인지를 나중에 구체적으로 좀 더 기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계정이라고 합니다. 계정. 그럼 지금 설명드린 자산 5만 원에 대한 계정은 현금이란 계정을 쓰라 이거죠. 그래서 현금이란 자산이 5만 원이 증가한 것이고요. 자본도 여러 가지 종류의 자본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최초에 출자한 자본을 앞으로 자본금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 계정이 5만 원 증가하고 자본금이라는 자본 계정이 5만 원 증가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정이 조금 어려우면 다음 차시 할 거니까 자, 오늘은 이 사건은 자산이 5만 원 증가하고 자본이 5만 원 증가하는 이게 바로 거래 이중성이고요. 그럼 회계장부에다가 자산 5만 원 증가도 기록을 하고 자본 5만 원 증가도 다 기록을 하는 걸 우리가 복식부기라고 하는 거죠. 복식부기. 반면에 단식부기는 주로 현금은 기록하지 않고요. 현금의 상대방, 다시 말하면 자본금이 5만 원 증가했다. 요 하나만 기록하는 거를 단식부기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굉장히 그 회계 쪽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 기업의 회계에서는 그 굉장히 수준이 낮고 정보력이 떨어지는 회계 처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복식부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 1은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거래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래 2. 드래곤 주식회사는 자, 그 신나라 씨가 그 출자한 만 원이 있잖아요. 이제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 만 원을 가지고 컴퓨터 등 사무용 비품을 구입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드래곤 입장에서 보면 만 원이라는 현금이 나갔잖아요. 그럼 그건 자산이 감소한 건데 대신에 그 채권자나 주주가 생긴 건 아니고 현금이란 자산이 그 컴퓨터와 같은 비품이란 자산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거래는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것이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만 발생한 것이지 채권자나 주주하고는 관계없는 거니까 부채하고 자본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죠. 자, 그러면 현금이란 자산이 마이너스 만 원, 그 다음에 비품이란 자산이 플러스 만 원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를 누적해서 보면 아까 신나라 씨가 5만 원을 출자했는데 그 중에 만 원만 사용했기 때문에 그럼 현금은 얼마 갖고 있어요? 현금은 4만 원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비품이 만 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자산은 총 5만 원이 있는 것이고 그 5만 원은 우리가 거래 1에서 기록해 놓은 계속 자본이죠. 자본금으로서의 5만 원이구나 이렇게 좀 상상을 하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거래 2는 자산의 감소, 자산의 증가인데 감소된 자산은 현금이고요. 증가된 자산은 비품이다. 어쨌든 그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도
거래 이중성이라고 보고 둘 다 기록해 놓는 걸 우리는 복식부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거래 3입니다. 거래 3. 거래 3은 주식회사 드래곤은 외상으로 좀 집에서 이제 컴퓨터 사용하려면 컴퓨터만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복사용지라든가 토너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자, 이런 거는 이제 소모품이라고 하고요. 그럼 소모품들 중에 자산이니까 소모품이란 자산을 2,000원치를 구입했는데 현금을 주고 사온 게 아니고 외상으로 사온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는 채무가 발생한 것이고요. 그럼 반대로 우리한테 그 복사용지라든가 토너를 판 사람들은 우리 회사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되는 것이죠. 채권자. 물건에 대한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래는 그 소모품이 증가한 만큼 그 현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채권자의 청구권이 증가로 봐서 부채가 증가했죠. 부채. 자, 그래서 이 사건은 자산이 2,000원 증가하고 부채가 2,000원 증가하는 거래의 이중성이 발생한 것이고요. 자산 이름은 소모품이라고 한다면 이때 부채 이름을 우리는 앞으로 미지급금이라고 하죠. 이거죠. 미지급금. 그럼 자산이 2,000원 증가했으면 부채도 그만큼 2,000원 증가하고 대신에 자본은 변화가 없어야겠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회계 등식은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거래 이중성을 기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래 4입니다. 거래 4. 거래 4 드래곤 주식회사는 KBC 방송국에 어린이날 특집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제공하고요. 5,000원만큼의 현금을 수령했어요. 그럼 당연히 드래곤은 그만큼 현금이란 자산이 5,000원 증가한 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애니메이션을 제공해주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렇게 사업의 운영을 통해서 자, 지금 채권자가 생긴 건 아니니까 그 뭐 거래 이중성에 의해서 자본이 증가하겠죠. 그만큼. 그리고 요 5,000원만큼은 아까 신나라 씨의 귀속이 되겠죠. 그 사람한테 이제 다 배당이라든가 이런 걸 줘야 되니까. 자, 그럼 이렇게 사업을 해서 자본이 늘어난 걸 우리는 앞으로 수익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사업을 하다가 자본이 감소하는 걸 우리는 비용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 자본이 증가한 것이니까 자본의 증가로도 보지만 앞으로 요 계정 이름을 수익, 특히 일을 해줘서 벌은 수익이니까 서비스 수익이다 이렇게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거래사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5천 증가하고 그 다음에 그 5천만큼 자본이 증가해야 거래 이중성이 맞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사업을 해서 증가한 자본이니까 서비스 수익이라고 하고 아까 신나라 씨가 처음에 출자한 거는 수익이 아니죠. 왜냐면 그거는 처음에 자본금으로 준 것이니까 그건 수익이 아니고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한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방송국에다가 물건을 납품해서 벌어들인 자본의 증가니까 자, 이런 걸 우리는 앞으로 수익이라고 합니다. 자, 거래 5. 자, 주식회사 드래곤은 신문에 광고를 집행하고요. 1,000원을 나중에 갚기로 한 겁니다. 광고. 자, 광고는 자산이 아니죠. 광고는 한 번 하고 없어지는 거니까. 그럼 이 사건은 자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나중에 갚기로 했으니까 부채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1,000원 증가하고요. 대신에 광고만큼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한 거니까 요만큼은 비용이라고 보고요. 자, 사업을 하다가 자본이 증가한 게 수익이라면 사업을 하다가 자본이 감소하는 게 비용이니까 그럼 자본을 감소시키고요. 그 감소는 우리가 광고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외상으로 했다면 부채가 1,000원 증가하고 자본이 1,000원 감소하는데 부채는 미지급금이라는 이름으로 증가시켜주고요. 자본이 감소한 거는 광고비라는 비용이라는 걸로 복식부기로 나중에 장부에다 기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 6. 자, 주식회사 드래곤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애니메이션을 제공하고 대가로 3,000원의 현금을 지금 받고요. 앞으로 2,000원을 또 받기로 돼 있어요. 받을 돈이 생긴 거예요. 그럼 3,000원이라는 현금이 자산이 금방 증가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받을 돈이 생겼기 때문에 자, 앞으로 장사하다가 내가 받을 돈을 매출채권이라고 하면 돼요. 매출채권.
그럼 매출채권도 나중에 현금이 될 것이니까 이것도 자산이 되겠죠. 그럼 전체적으로는 자산이 5,000원이 증가한 거죠. 현금 3,000원에 매출채권 2,000원이라는 자산이 5,000원 증가한 거고, 이것도 장사해서 벌어들인 거니까 서비스 수익이란 이름으로 자본이 5,000원 증가한 거고, 부채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시고요. 거래 7. 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임차료 2,000 내고요. 급여, 직원들한테 월급 10,000원을 지급한 겁니다. 그럼 합치면 임차료 2,000원과 급여 10,000원 합치면 12,000원이 나간 거니까, 그러면 12,000원이라는 현금이 감소했으니까 자산을 12,000원 감소시키시고요. 그만큼 이것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생한 자본의 감소로 봐서 비용으로 인해서 자본이 12,000원 감소했는데, 대신에 이름은 좀 달리 써야겠죠. 비용 중에 임차료라는 비용으로 2,000원이 감소한 것이고, 자본이 2,000원 감소한 거고, 직원한테 월급 주는 걸 앞으로 급여라고 합니다. 급여라는 비용으로 자본이 10,000원 감소했다라고 장부에다가 완벽하게 기록을 하는 걸 우리가 복식부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래 8. 자, 거래 5에서, 아까 거래 5가 신문 그 외상으로 미지급금 1,000원이 생겼잖아요. 이거를 갚은 거예요. 갚은 겁니다. 외상값을 갚으면 현금이 감소하고요. 부채가 줄어야겠죠.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이 1,000원 감소하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1,000원 감소하는 게 거래 8의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래 9는 아까 그 네이버한테 외상값 2,000원을 이제 현금으로 받은 겁니다. 받은 거예요. 그럼 현금이란 자산이 2,000원 증가했습니다만, 아까 매출채권이란 자산이 감소해야겠죠. 그 자산이 이제 없어진 거니까. 그럼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가 생긴 것이고요. 이 거래구는 부채랑 자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였다라고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계를 잘 하시려면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이 거래 이중성을 분석을 해서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자, 앞으로 왼쪽을 차변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할 것인데, 그럼 차변에다 무언가를 기록하고 대변에다 무언가를 기록하는 걸 우리가 복식부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식부기는 일단 차변, 대변도 중요합니다만 이 거래 이중성을 파악하는 게 일단 선행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10번째 거래입니다. 자, 아까 거래 1에서 신나라 씨가 드래곤 회사를 설립했으니까 드래곤이 지금 뭐 KBC, 그 다음에 네이버 등에다가 막 애니메이션 장사 잘해서 성과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성과를 주주한테 돌려주는 거를 우리가 배당이라고 합니다. 배당. 그럼 신나라 씨는 주식회사 드래곤으로부터 배당금 2,500원을 이제 받은 거예요. 현금을 받은 겁니다. 그럼 신나라 씨는 그만큼 현금이 증가한 겁니다만 드래곤은 현금이 감소했겠죠. 현금이 감소했으니까 자산의 감소 2,500원으로 회계처리를 하시고요. 자, 그만큼 더 이상 그 주주한테 준 거니까 그만큼 주주한테 줬기 때문에 자본이 줄어든 겁니다. 대신에 자본이 줄어든 거는 배당, 장사에서 줄어든 게 아니고 배당을 줘서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 배당금만큼으로 자본이 2,500원 감소했다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 10은 자산이 2,500원 감소하고 자본이 2,500원 감소했는데 자산은 현금이란 계정을 통해서 2,500원을 줄이는 거고요. 자본은 배당금을 주면 하여튼 자본이 감소한다고 보시고 2,500원만큼의 자본이 감소한다라고 분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 1부터 거래 10까지 10가지 거래를 통해서 거래 이중성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자, 그럼 이 이중성을 누락하지 않고 기록하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모두 기록해야겠구나. 그러려면 복식부기라는 어떤 회계 처리 방법으로 기록을 해야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래 이중성은 좀 연습을 해주세요. 이게 연습을 해놔야 다음 차시에 할 차변, 대변을 기록하는 어떤 계정 처리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래 이중성이 돼야 그 회계 처리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배운 거는 반드시 꼭 복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회계를 잘 하시려면
복습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면 다음 차시 내용은 그 전에 거를 다 이해했다고 가정하고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항상 끝날 때마다 복습 작업은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튜토리얼만으로 레벨업. 만화 왕초보를 위한 회계 튜토리얼. 만화 왕초보를 위한 회계 튜토리얼이 제안하는 회계 공부 3단계. 주린이도 직장인도 모두 다 회계 튜토리얼로 레벨업. 회계, 이제부터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세요.